안녕하세요. 산초빠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려동물과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8가지인데요. 이 8가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평소 반려동물에게 아무리 표현을 해도 모자란 애정 표현들을 하실 거예요. 아이고 예뻐? 또는 귀여워? 사랑해요. 저는 이 기본 3가지는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막상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어디 문제라도 생기면 괜찮아? 미안해? 이런 걱정과 미안한 표현이 더 많아집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보호자님들도 그러시죠. 눈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이때의 감정이 이후에도 지속돼서 반려동물과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아이와의 마지막까지도 미안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와 반려동물과의 사이에서만 통용되던 소통 방법을 동원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산초 간식? 이렇게 간식을 줄 때 부르는 말이나 산초 가자, 산책을 나갈 때 불렀던 말들처럼 오롯이 반려동물에게만 집중할 때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평소 둘 사이에서 느꼈던 애착을 확인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해 사랑한 그 행동이 나중에 조금 더 위로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쩌면 아이가 떠나게 되었을 때 다시는 불러볼 수 없는 말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오래전 제가 직접 장례를 진행했던 한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아이를 보낸 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선명했던 아이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자꾸 흐릿해진다고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가 아무리 모습을 떠올리려 해도 그냥 행복했던 몇몇 장면이 통째로밖에 떠오르질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을 넘게 함께 지냈는데 자식을 잊어버린 부모가 된 것 같다며 그 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죄책감을 이야기하셨어요. 평소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힘들어서 그동안의 사진들을 아예 정리하시거나 한동안 쳐다보지 않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사진을 전부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워하는 것도 기억이 남아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반려동물도 정말 다양한 표정을 짓거든요. 문득 그때 표정이 기억이 안 난다면 가슴에 구멍이 난 심정이에요. 그래서 전 반려동물과 순간들을 꼭 간직해 두시라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 아이의 털을 조금 모아두세요. 떠난 아이를 꿈속에서 만나는 일이 종종 있어요. 펜노스 증후군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꿈에 등장했던 반려동물은 가장 예뻤을 때의 모습일 수도, 많이 아팠을 때의 모습일 수도, 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들 모두가 말씀 주시길 너무나 보고 싶었기에 너무나 생생한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깬 직후에는 본능적으로 그 꿈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몸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반려동물을 보고 만지던 그 느낌을 부여잡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나서부터 슬픔과 외로움, 허탈감이 크게 밀려온다고 합니다. 다시 만지고 싶고 다시 느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망연자실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반려동물의 생전 털을 모아둔다면 잊고 있던 촉감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도 직접 피부가 맞닿아 느끼는 촉감이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나의 반려동물이 남기고 간 조금의 털이라면 꿈속에서 잠시 느꼈던 생생한 순간을 잠시 현실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족과 그 외에도 함께 지낸 추억이 있는 지인을 초대해 직접 만나게 해주는 것을 권해드려요. 반려동물도 자신을 예뻐해준 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면 혼자 떠나는 먼 길이 덜 외로울 거예요. 꼭 만날 수 없더라도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빌어달라는 취지로 안부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잃고 슬픔을 잘 버티다가도 갑자기 사무치게 외로운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면 보호자는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힘들 때 충분한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버킷리스트를 준비하세요. 계획은 있었지만 반려동물과 아직 함께하지 못한 게 있다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좋아했었는데, 그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라면 조금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겠죠. 매일 찾았던 동네 산책 코스를 벗어나 조금 생소하고 낯설어도 처음 맞는 공기와 분위기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순간 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닌 아직 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씩 해보길 바래요. 그 리스트를 꼭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작성하고 생각하는 시간만으로도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을 위한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장례식장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아보세요.
마음의 준비를 해도 막상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면 보호자분들의 감정 소모는 정말 큽니다. 경황이 없어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사회적 제도나 국민 정서와 같은 부분이 아직 반려동물 장려에 대한 여건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준이 모호하고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 사전에 장려 진행에 대한 정보를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후에는 큰 것보다 사소한 것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준비가 필요한 보호자들이 적어도 반려동물 장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서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남은 시간 집에서 함께 해주세요. 반려동물의 마지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반려동물이 평소에 가장 편안함을 느꼈던 곳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급격히 위독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아이의 상태에 따른 보호자의 판단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임박해 왔다면 동물병원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협의한 후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신 보호자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가 가장 편안해했던 장소에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몸은 불편해도 아늑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안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 전체가 아이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8번째, 아이의 마지막을 침착하게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은 보호자의 눈빛만으로도 현재 보호자가 어떠한지 그 감정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사망 시점이 예상이 되고 임박해 보인다면 보호자를 믿고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꾸준히 준비하고 대비해온 보호자라면 묵묵하게 반려동물의 마지막 눈빛을 읽고 감정을 나누는 데 몰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점과 그 시작은 이렇게 임종이라고 말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 시간이 마지막으로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간략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털을 조금 모아두고 가족,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장례식장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남은 시간은 집에서 함께 해주는 부분과 아이의 마지막 임종은 보호자가 직접 따뜻이 안아준 상태에서 침착하게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냥 해주던 것을 더 해주고 해주지 못했던 것을 해주면 된다는 의미의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